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됐습니다. 이 살생물 제품들. 옥시 사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와이뉴스에서 이 문제 다루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이제 옥시의 문제냐, 또 옥시를 변론하고 있는 김현장 법률사무소로까지 이제 사태가 번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관련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뭡니까? 옥시 사태 서울대 교수는 왜 김현장을 탓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조작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서울대 수의학과 조 교수. 네. 이 조 교수가 조모 교수가 김현장을 탓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 교수는 구속이 돼 있고요. 예. 이제 조 교수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가 이제 대신해서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허. 김 변호사는 옥시와 김현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실험 결과를 입수하고서도 법원과 검찰의 사망자의 폐손상 원인이 봄철 항사와 꽃가루 때문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김 변호사는 옥시 측의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 용역을 맡은 조 교수는 옥시와 김현장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 2011년 11월에 중간 발표, 예. 2012년 2월에 최종 발표를 갖고 살균제의 유해성이 드러난 생식 독성 실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알렸다는 거죠. 그 임신한 쥐들이 죽었다는 그 실험 결과도 다 발표를 했다고요? 그 앞에서? 15마리 중에 13마리의 태자, 예. 태자라 그러죠. 그걸 사망했다는 걸 밝혔다는 건데. 옥시 측 관계자도 앞에 놓고 김현장 변호사도 앞에 놓고 우리는 예. 분명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다. 그 최소한 9차례 이상 그런 사실을 옥시와 김현장에게 알렸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김현장 소속 변리사와 옥시 연구원이 실험 데이터, 원 실험 데이터도 모두 받아갔다. 원 데이터도 받아갔다. 예. 그런데 법원과 검찰에는 옥시 측이 김현장의 자문을 받아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했다. 교수님께는 일체 상의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수는 비로소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시나 김현장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검찰에다가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게 지금 조모 교수의 주장이군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도 의견서를 냈고 형사 이제 수사와 관련돼서도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죠. 예. 그래요. 조 교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김현장 측의 답변은 뭡니까? 김현장 측은 사실관계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할 수는 없다. 원 자료를 확인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럼 증거 인멸이나 이런 걸 했다면 지금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그럼 김현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옥시나 김현장이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김 교수의 보고서는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는 잘못된 부분, 독성이 있다는 부분도 들어있는데 옥시와 김현장은 없다는 부분만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 교수 측은 이걸 김현장이나 옥시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느냐. 예.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김정민 변호사는 제출 자체가 증거 변조나 감추는 의도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내용의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가 중요하다. 명확하게 생식 독성이나 흡입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의견서에 쓰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윤리 문제가 된다. 변호사는 공익적이잖아요. 그렇죠. 공익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는 만약 고의적인 증거 은폐 조작이나 은폐에 김현장이 가담했으면은 증거 인멸의 공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 수사를 지금 들어가면 될 텐데 조 교수는 끊임없이 지금 김현장을 탓하는 이유, 왜 탓하는 것이냐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게 사실의 핵심이거든요. 김현장이 엄청난 권력 집단이잖아요. 예. 김현장을 두고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예. 법 쪽에서도 김현장이 너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검사 출신으로 20대 총선에 당선된 백희련 변호사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은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조 교수 진술을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피의자 쪽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건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된다는 거 하고요.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옥시와 관련된 김현장의 문제는 범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다.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만큼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수사가 정말 할 것이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김현장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김현장이 조 교수의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듣고도 의견서를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만 낸 건 정당한 변론 행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변호사 조력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군요. 그렇죠. 원래 뭐 변호사라는 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섰느냐, 조력의 범위가 넘어선 거냐, 범법 행위까지 했느냐, 요게 이제 지금 판단의 기준이고요. 예. 물론 뭐 검찰에서도 범법의 이제 이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면은 수사를 하겠죠. 검찰 입장이 조금은 바뀌었거든요. 그동안에는 뭐 조사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갔거든요. 예, 이 단계에서 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은 검찰이 김현장을 압수수색하거나 본격적인 수사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봐지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 김현장이 그 조 교수의 임신한 쥐 실험에 대한 발표를 우리가 듣긴 들었다. 보고서 봤다는 건 인정했어요? 그 보고서를 받아서 자기들은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 데이터를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원 데이터가 지금 중요한 건데 그걸 봤냐 안 봤냐가. 그러니까 원 데이터를 서울대에도 있고 옥시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교해 보면은 옥시 측이 조작했냐 아니냐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내야 될 문제인 것이고. 김현장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 김현장 변호사도 변리사가 받아가서 연구를 했을 테니까. 알고 있겠죠. 그게 지금 조모 교수의 주장인 건데. 그러니까 조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이제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측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대로 가면은 파렴치범으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론 재판에서 이미 지고 있는데 그럼 실제 재판에 가서는 패배할 수밖에 그러니까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닌가. 김현장도 김 변호사가 조 교수를 변론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옥시 사태에서 왜 자꾸 김현장이라는 변호인 이름이 나오는가 여러분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Y뉴스에서 좀 풀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Y뉴스였습니다.